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웹 API 서비스 제공을 위해 RESTful로 구현된 시스템 중에는 구현이 잘못된 심각한 시스템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RESTful 서비스의 목적이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마구잡이로 구현해서 생긴 문제들로서 보안에 엄청난 구멍을 만들어 놓고도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조차 모른 채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경악할 만한 내용들은 기업 시스템에 실제 구현된 것들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RESTful 서비스는 데이터 송수신 최적화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로 웹 API 구현에 많이 사용됩니다. 즉 엔드유저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같은 시스템에서 비동기로 처리하거나 다른 시스템에서 API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비동기로 처리할 때는 바로 그 시스템에서 요청되었을 때만 처리하므로 세션을 통해 처리합니다. 별도의 인증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API일 경우에는 API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시스템인지 체크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API를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의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인증 가능한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든 간에 이때 인증 정보는 API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정보가 아니라 API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정보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시스템에서 인증을 시도했는지 알 수 있고 불법 혹은 문제가 있거나 유출된 인증 정보가 있다면 해당 인증 정보만 삭제 혹은 차단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시스템에서는 문제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인증 요청 정보가 노출되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시스템이 있다면 차단해야 하는데 인증 요청 정보가 딱 하나만 있다면 API를 사용하는 다른 모든 시스템도 같이 차단되므로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른 인증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다른 모든 시스템에도 이를 알려야 하고 통보받은 각각의 시스템들이 이를 각자 적용해야 하는데 바로 적용이 안 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네임밸류가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의외로 API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정보를 그냥 모든 타 시스템에 똑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시스템의 정보를 그냥 이곳저곳 마구 알려주고 그 정보로 인증하라는 꼴이 됩니다. 벌써 눈치챘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시스템 정보로 표현했습니다. RESTful 서비스는 주로 웹 API 구현에 많이 사용되므로 시스템에서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엔드유저에서 시스템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인증을 사용자 정보가 아니라 시스템 정보로 해야 합니다. RESTful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오센티케이션 화면에는 유저네임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저는 꼭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서브 등의 이하를 붙이면 컴퓨터와 서버가 되는데 통상 사람보다는 기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유즈의 이하를 붙이면 사용하는 주체를 말할 뿐이지 꼭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저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영어권 나라에선 너무나 흔합니다. 시스템 정보가 아닌 사용자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으로 API를 인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계정을 확인하는 것은 API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데 타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API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증을 위해서 해당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타 시스템에 같이 제공해야 하는데 등록된 수많은 사용자 중에 누구를 특정해서 제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밀번호는 암호화해서 관리할 것이므로 사실상 일반 사용자 계정은 제공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제공되는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 됩니다. 타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을 자진해서 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 이러한 제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이 타 시스템에 노출되어 같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밀번호를 바꾸면 타 시스템에서 API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노출된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RESTful 서비스를 위해 제공된 URL 주소를 통해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주소를 알아내서 같이 제공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그 시스템을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관리자 계정은 말 그대로 관리 기능만 사용하게 구현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스템에서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일반 사용자가 작업 중인 모든 작업을 다 들여다보고 마치 그 사용자처럼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구현합니다. 이렇게 구현된 시스템은 그나마 양호한 편일지도 모릅니다. API 응답 결과를 너무 TMI처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API 인증 계정으로 관리자 계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노출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인데 그에 더해서 응답 결과에 요청한 인증 계정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까지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계정이 아니고 사용자 계정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RESTful API를 요청하면 응답 결과의 요청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요청한 사용자의 정보가 더 추가되어 알려주는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인증을 위해 전달받은 계정 자체가 관리자 계정이었습니다. 일본 여러 자동차 회사들에 납품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실제 API 응답 결과인데 국내 회사에 납품된 제품들 역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API 응답 결과는 크게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로 나눠진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응답 결과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부분은 리스판스 항목뿐인데 의미도 없는 리퀘스트 항목에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항목은 단순히 요청 정보를 앵무새처럼 다시 그대로 보여주는 수준이라서 트래픽만 늘어나고 어수선하게만 만듭니다. 문제는 리퀘스트 항목 중에 유일하게 추가로 더 많은 정보가 덧붙여진 유저 인포 항목인데 불필요한 TMI 정보이고 상당히 위험한 정보들입니다. API 사용 시스템에 노출하면 안 되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 계정으로 API를 요청했더니 몰랐던 그 사용자의 부서명, 이름, 이메일 주소까지 줄줄이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알려준 관리자 계정으로 제발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모든 민감한 정보들까지 다 털어 가달라고 애원하는 꼴입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각 시스템마다 각기 다른 사용자 관리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생기고 이에 싱글 사인온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RESTful 서비스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조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분리되고 서로 위존성이 없어야 하며 상태는 스테이틀러스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서버 계정의 위존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용자 계정이라는 이유로 싱글 사인온을 적용하려고 하면 스테이틀러스여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되고 충돌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싱글 사인온과 RESTful 서비스가 서로 충돌나므로 RESTful 서비스에서는 싱글 사인온을 무시하고 직접 인증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밀번호가 이중으로 관리되어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싱글 사인온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므로 비밀번호 역시 싱글 사인온에서 관리됩니다. 싱글 사인온 적용 후부터는 비밀번호 변경도 싱글 사인온 관리 시스템에만 반영되면서 개별 시스템에서는 실제 비밀번호와 달라지게 됩니다. RESTful 인증 계정을 사용자 계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보안, 개인정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증 처리를 바로 잡기도 어렵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RESTful 서비스는 반드시 사용자 정보가 아니라 시스템 정보를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 어느 시스템에서 인증 요청하는지 확인하는 정보로 계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해당 시스템이 액세스할 수 있는 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시스템 인증 계정을 사용하면 API 요청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시스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는 액세스 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PI 요청 시스템별로 액세스 키를 제공하는 방법을 수작업으로 전달하는 구조라면 그 키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액세스 키를 발급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하면 좋습니다. 레스트는 로이 필딩이 2000년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서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구성할 때 이런 구조로 설계하라는 제안인데 실환경이 고려 안 된 설계가 일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현에 사용되는 기본 기능들을 CRUD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트는 포스트, 리드는 겟, 업데이트는 풋, 딜리트는 딜리트 메소드로 사용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지만 HTTP 메소드들 중에 get, post, head 이외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웹브라우저는 특정 경로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거나 실행하기만 하지만 초창기 웹브라우저는 문서 파일을 생성 및 편집도 가능했고 이러한 요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웹서버에서 딜리트, 풋 등의 메소드를 지원했기 때문에 딜리트 메소드로 요청하면 해당 파일이 실제로 삭제될 수 있고 풋 메소드로 요청하면 새로 파일이 생성되거나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레스트풀 초창기 서비스에서 딜리트, 풋 메소드 사용으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치 HTTP 서버에서 급히 get, post, head 이외의 요청은 다 차단하는 일이 있었고 현재는 get, post, head 이외의 요청은 get 요청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메소드 제한을 주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레스트풀 요청의 CRUD 중에 크리에이트, 리드에 해당하는 포스트와 get만 제대로 작동하며 나머지 풋과 딜리트는 차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CRUD와 무관하게 포스트와 get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의 제안일 뿐인데 이를 너무 맹신해서 CRUD 규칙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